오늘은 중국 3대 악녀로 꼽히는 여태우의 이야기입니다. 고황후라는 시호가 있지만 보통 여태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고황후라는 시호는 후한시대의 광무제가 박탈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인 여치라고 부르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태우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명상에서는 여태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태우는 서태후 그리고 측천무후와 함께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여태우라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어도 인간대 제형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돼지처럼 살게 만든 너무도 끔찍한 형벌이죠. 이런 형벌을 고안하고 시행한 사람이 바로 여태우입니다. 확실히 잔인하고 비인륜적인 만행들을 많이 저지른 인물이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나름 좋은 평가도 받은 인물이죠. 혼란했던 한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룩하면서 진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궁에서는 칼춤을 췄을지언정 민중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았죠. 그런 점에서 여태우가 권력만을 탐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욕이 항상 1순위이긴 했지만요. 그럼 악녀 여태우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기원전 241년 여공의 딸로 태어난 여태우는 유방을 만나기 전까지 나름 부유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태우의 아버지 여공은 유방을 발견하고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죠. 소설에 따르면 유방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왕의 기운을 보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유방은 말 그대로 백수건달이었죠. 하루하루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웬 양반집 아저씨가 자기 딸을 주겠다고 따라다니니 공경스러웠을 것입니다. 유방은 여공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여태우가 직접 찾아가자 바로 승낙했다고 하죠. 이런 점을 미루어 보자면 여태우는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백수건달인 유방과 결혼한 여태우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설에서도 결혼 전과 결혼 후 여태우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죠. 여태우는 유방이 사고를 치고 다닐 때마다 대신 벌을 받고 옥살이까지 하며 유방을 내조했습니다. 당시 대륙은 시황제를 필두로 한 진나라가 급부상하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막을 내렸고 진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통일왕조 진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진시황이 약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시황제가 떠나간 진나라는 그저 가혹한 법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가장 먼저 야망을 불태운 인물은 항우였죠. 결국 대륙은 다시 한번 분열하게 됩니다. 유방도 이때 거병의 팽성에 자리 잡았죠. 이 시기 팽성의 자리를 잡은 유방과 여태우는 아직 천하를 얻을 제목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우는 유방이 가진 팽성을 탐해 공격을 가했고 유방은 항우의 거대한 세력에 밀려 도망쳤죠. 초안전쟁의 주역인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맞붙었던 일화인데 너무도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방은 도망갔지만 항우는 여태우와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포로로 잡힌 상황에도 여태우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방방 날뛰었죠. 칼을 뽑아든 항우에게 여태우는 자신 있으면 죽여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여태우는 담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한 인물이었죠. 그러던 중 극적으로 시아버지인 유태공이 포로로 잡힌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하면서 여태우는 유방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팽성을 차지한 항우는 서초라는 국가를 세웠고 항우에게서 밀려난 유방은 한나라를 세우고 항우에게 복수를 다짐했죠. 여기서부터는 초안전쟁인데 초안전쟁에 대해서는 중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여태우의 인생 이야기니 말이죠. 초안전쟁의 승자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유방이었습니다. 항우는 서초를 세운 뒤에도 진나라 못지않은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가다가 민중의 반발을 샀죠. 서초의 민심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항우의 고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심은 바닥이 났고 항우는 모든 세력을 잃게 되었죠. 항우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심정으로 도망쳤지만 어딜 가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항우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초안 전쟁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대륙은 유방에 의해서 다시 한번 통일되었죠. 유방은 전환을 설립하고 자신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여태우도 자연스럽게 황후가 되었죠. 황후가 된 여태우는 이제까지 유방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겪었던 온갖 수모를 떠올리며 점점 더 잔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우선되었던 것은 야욕을 채우는 것이었죠. 여태우가 가장 먼저 저질렀던 만행은 초안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제후왕들을 숙청한 것입니다. 한신과 팽월같이 전환의 개국 공신들은 모조리 목이 잘려나갔죠. 익히 알려진 사실로는 유방이 이들의 목을 쳤다는 것이지만 공신들의 숙청은 온전히 여태우가 주도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방이 이들을 배신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유방은 애초부터 공신들을 부려먹고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황씨를 자신의 시족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안전하니 말이죠. 그래도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유방과 달리 여태우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상당히 악랄하긴 하지만 기왕 배신을 할 것이라면 유방보다는 여태우의 선택이 더 옳았죠. 어떤 일이든 물렁하게 하면 언젠가는 화를 입기 마련인데 보통 일도 아니고 충성을 다하던 부하를 배신하는 일이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악녀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후한의 개국 공신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여태우는 본격적으로 정계 활동에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우의 야망은 유씨 일가를 모조리 밀어내고 여씨 집안이 전환의 황씨를 채우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유방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유방은 여태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태우의 아들인 유영이 너무 어리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황태자에서 폐위시키고 척부인 사이에서 얻은 아들 유여애를 황태자로 올리려 했죠. 이때 척부인도 유여애를 황태자로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척부인의 행동은 당연히 여태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황태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영의 성품은 유방과 여태우와는 달리 너무도 온화했고 후계자를 무단으로 바꾸면 극심한 화를 부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는 유방과 여태우보다는 대신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태우와 유방의 사이는 많이 틀어지게 되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유방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상에 누웠을 때 여태우는 유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씨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편하게 떠날 기회를 말이죠. 여태우는 다 죽어가는 유방에게 제후왕과 내신들의 후임을 누구로 할지 물었습니다. 유방의 입에서는 끝까지 여씨 집안 사람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죠. 이때 여태우는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정을 완전히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태우에게 남은 것은 잔인함과 야욕이 전부였죠. 유방이 죽은 사실을 비밀로 하고 황명을 사칭해 공신들을 전부 숙청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빨리 거두었죠. 아직 권력을 잡고 살아있는 공신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여태우가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상당히 냉철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유방을 사칭해 권력을 휘둘러 하루라도 빨리 실권을 장악하려 했겠지만 여태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았죠. 아무튼 유방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아들인 유영이 황제로 즉위하자 여태우는 곧장 척부인을 잡아다가 복수를 시작합니다. 척부인의 머리를 모두 밀어버리고 궁녀들을 감금하는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쌀을 빻는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담으로 여태우가 척부인을 수감자들에게 던져주며 성적 학대를 당하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태우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후 황태자 자리를 넘보았던 유여애 역시 해치우려 했지만 유영이 미리 파악하고 유여애를 보호하는 바람에 실패하죠. 유영은 자신의 이복 동생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대신들이 나서서 유영의 폐위를 막았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유여애는 결국 여태우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유영이 잠시 정각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유영의 후임자로 채택된 유여애가 세상을 떠나자 척부인은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여태우는 유여애의 시체를 노골적으로 척부인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척부인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끔찍한 형벌을 당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인간 돼지형이죠. 인간 돼지형이란 말 그대로 인간을 돼지로 살게 하는 형벌입니다. 팔과 다리에 접히는 관절 부분을 절단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들고 짐새의 깃털로 만든 독약을 먹여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여태우는 모든 학대를 당해 흉측한 모습을 한 척부인에게 그 모습이 마치 돼지 같다고 웃으며 돼지우리에 가두고 돼지의 먹이를 먹게 했습니다. 참고로 고대 중국에서는 돼지에게 인간의 변을 먹이로 주었죠. 최대한 끔찍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절에는 실패한 것 같네요. 여태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랑하듯 보여줬습니다. 유영은 당연히 충격을 먹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비인륜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무슨 낯짝으로 정치를 하겠냐고 말한 유영은 정치를 등지고 술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렇게 전하는 완전히 여태우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죠. 술독에 빠진 유영이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여태우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유영의 아들 유공이 황제로 즉위했으나 여태우는 유공이 어리다는 이유로 섭정을 시작했죠. 이때부터는 여태우의 칼춤이 시작됩니다. 황실에 남아있던 유씨 일가를 숙청했고 그 밖의 공신들도 모두 쳐내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죠. 여태우의 야망대로 전환의 황실을 여씨 집안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민중도 예전만큼 혼란했을 것 같지만 전환의 백성들은 고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살았죠. 초안전쟁 이후 유방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시점이다 보니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우가 통치한 전하는 오히려 유방이 통치할 때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죠.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록 황실은 혈흔이 난무했지만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태우가 비록 잔악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능력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태우의 행보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태우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야기에 따르면 투명하고 푸른 개가 여태우의 겨드랑이를 치고 지나간 이후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기에는 너무 신화스럽죠. 확실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을 법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나이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으니 말이죠. 여태우는 확실하게 유방의 사람들을 처리하긴 했지만 살아남은 몇몇의 공신들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여태우가 세상을 떠나자 바로 여씨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죠. 공신들뿐만 아니라 군사들부터 신하들까지 여씨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여태우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후 후한시대를 열었던 새로운 천하의 주인 광무제가 여태우의 고왕후 즉위를 박탈해버리죠. 세간에 퍼져있는 평가처럼 여태우는 확실히 세계의 이름을 남길 만한 악녀가 맞습니다. 여태우가 자행했던 일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인륜을 어기는 만행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추진력 있었던 여군주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태우의 이름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치에 집착했던 유방과는 달리 여태우는 다소 과격하더라도 확실한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여태우의 이런 방식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서태후보다 여태우가 훨씬 더 나은 인물이었던 것 같네요. 권력을 잡는 방식부터 아들 하나로 우뚝 올라선 서태후와는 달리 여태우는 급진적으로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여태우는 민중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았죠. 숙청을 해도 궁 안에서의 문제였을 뿐이었고 바깥으로 피해가 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유방과 그 공신들은 나라를 세우는데 능력을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한나라의 태평성대는 여태우가 만들어냈다고 봐도 무방하죠. 비록 잔악했던 인물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무능하게 권력만을 탐했던 인물이라는 말에는 고개가 저어집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악녀 여태우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